네, 김도윤 기자와 함께하는 기자들이 떴다 시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11월 22일 날 열흘 전에 환웅천왕님께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셨어요. 5월 21일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 회사의 대표 이야기를 좀 부연 설명했었는데 방송에서 설명해 주고 우리 김도윤 기자가 더 확신이 가서 펀드까지 정리해서 몰빵했다. 물론 펀드도 30% 수익 난 걸 다 정리해서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고가 하더라. 방송에서 확신을 심어주어 감사드립니다. 신고가 중인 일진 디스플레이 언제까지 이 회사를 지켜보며 가야 하는 건지 추가 정보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차트 보면요. 와우. 요때가 그러니까 5월 21일이니까 여기죠 여기. 한 1,200원대. 지금 한 21,500원 좀 빠져가지고 요새 100% 수익 났습니다. 김도윤 기자. 제가 한 건 아니고. 박수. 와. 아니 안 그런 종목도 많기 6, 7, 8, 9, 10, 11. 네, 한 6개월 만에 반년에 100%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김도윤 기자 제가 한 거 아니라고. 네, 똑같은 멘트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좀 뭐 근황이라든가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좀 잠깐 해주시죠. 그러니까 역시 터치 관련주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일진 디스플레이가 태블릿 PC를 위주로 터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고객사가 삼성전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렇게까지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속 3분기까지도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가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은 이미 뭐 물량으로는 애플을 넘어섰는데 1등이니까. 네, 태블릿 PC는 점유율이 10% 내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한 1,500만 대 정도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많게는 뭐 4,000만 대, 4,500만 대까지 하겠다라고 좀 삼성이 의욕적으로 태블릿 PC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혜주가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회사가 평택에 신규 공장을 472억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플렉시블 터치 쪽이에요. 오. 네, 그래서 플렉시블이랑 태블릿 PC 쪽 같이 수혜주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요따만한 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다닐 수가 있나요? 진짜? 네, 1단계는 접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언브로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나중에 이제 접는 거겠죠. 네, 그렇죠. 멀리 가면 접고 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약간 형님 포스가 나는 우리 이준영 의원도 어떻습니까? 100% 올랐는데. 네, 뭐 사실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을 해주셔갖고 항상 보시면은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IM도 잘 가더라고요. IM. IM. 지난번에 설명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지난번인가요? 네, IM은 얼마 안 됐는데. 네, 맞습니다. 좀 좋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IM은. 그때도 야 이제 타이밍까지 이제 잡아가는군요 우리 김도윤 기자가. 이 방송을 하면 이거 막 날아가네요. 자 오늘 그래서 더더욱 더 주목되는 얘기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상큼한 종목 발굴을 해 오셨나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했었어요.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 중에서 빠지는 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DS는 좀 빠졌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DS는 뭐 하한가도 갔다가 상한가도 갔다가 이 개미들 딱 올리기 딱 좋은 그런 종목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자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좀 빠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김도윤 기자가 얘기를 한 거는 다시 리바이벌 AS를 해드린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코스닥 부채 비율 1위 기업으로 거론이 되면서 그냥 하한가도 많이 맞고요. 주주주주 빠졌죠. 예, 지금 1,000원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초중순에는 3,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채 비율이 많이 우선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지연됐던 신규 사업이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 좀 신규 론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이준영 의원 지금 열심히 적고 있어요. 진짜 또 6개월 만에 100% 갈까봐 지금. 네. 자 먼저 부채 비율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부채 비율이 대폭 낮아졌는데 네. 우리 김도윤 기자가 얘기했던 그 자산 매각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홍콩 자회사고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 갖고 있는 그 홍콩 계열 현지 법인이에요. 근데 이 DS 아시아 홀딩스라는 자회사였는데
이 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한 50% 이상을 팔았고요. 많이 팔았네요. 예, 근데 이제 액면가의 거의 5.36배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790억 원의 자산이 생겼고 이 중에 630억 원 정도가 이제 매각 차익이었습니다. 와. 예, 그래서 뭐 이 돈으로 매입 채무를 좀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확실히 30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분기 말 기준으로 단기 순손실이 269억 원이었는데요. 네. 그 630원 이익이 매각 이익이 생기면서 이익이 361억 원이 됐고요. 와. 예, 그리고 그 자본 총계가 20억 원에서 630원이 더해지면서 650억 원이 됐습니다. 우와. 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그 자산으로 다른 자산으로 또 이렇게 그 금융 부채를 좀 매각을 금융 부채를 상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조 현재로는 한 200%대까지 그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야, 이 회사 시가총액이 네. 오늘 김도영 기자가 이거 한다니까 한 8% 정도 오르거든요, 현재. 근데 뭐 워낙 싸가지고 뭐 8% 올라봤자 뭐 네,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하여튼간에 시가총액이 200억이 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매각이익이 630억 원 하겠죠. 630억 원. 네. 지금 자본 총계가 650억 원입니다. 근데 자본 총계가 네, 원래 20억 원에서 20억에서 600. 30억 원이 더해져서 예. 그리고 근데- 부채 비율이 쭉 떨어지고. 네, 시가총액이 근데 200억 원. 와, 그것만 봐도 이제는 옛날과 다른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네.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의 부채비율 1위 오명은 이제 당장 떨쳤다 이런 얘기인데 디스플레이 LCD 쪽인 것 같은데. 원래 LCD BLU를 그러니까요. 주력 사업을 했었죠. 그쪽에서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김도영 기자가 한 1년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핵심 자산을 팔았어요. 네. 뭐 고가에 팔았는지 저가에 팔았는지 뭐 기대 양해는 안 차겠지만 혈측에서는 그래도 이제 부채비율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네. 이제 남은 거는 네. 이제 직원 수도 좀 많이 줄이고 많이 줄었습니다. 네. 구조 조정이 좀 된 그러면은 이제 좀 본업에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장치 산업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아시겠지만 1조 원이 넘어갔던 회사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면 좀 대규모 손실이 나서 뭐 200억 원 적자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좀 사양 산업 쪽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국내에도 이 사업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LCD BLU 쪽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법인 위주로 신규 사업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올해 안에도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좀 기대가 됐었을 텐데 했었었는데 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 상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자, DSLCD, 태산 LCD 뭐 매출 1조 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어려워진 회사들인데 2010년 말 기준 직원 수가 1,811명. 네, 맞습니다. 현재 와 117명이죠. 117명. 3분기 말 기준으로. 예. 거의 10분의 1 되네 10분의 1. 네, 맞습니다. 그 운영비도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전처럼 뭐 100억, 분기 100억 이런 적자는 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참. 우리 또 우리 형님 되시는 이준영 의원은 좀 어떻게 좀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봐 주시죠. 아까 그 신규 사업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쪽 부분에서 사실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얘기고 네. 신규 사업 쪽에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 네. 궁금하시네요. 향후 주목할 네. 만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재무 구조는 조금씩 나아지는 편이고 영업 적자도 3분기 18억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2분기는 100억이 넘는 영업 적자에서 네. 근데 이제 해야 될 거는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요.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선은 크게는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예, 옵티컬 번딩이라는 개콘에 나오는 4가지 말고. 네, 다른 4가지. 네, 다른 그거 4가지. 하고 네. 옵티컬 번딩하고 LED 그리고 뭐 전력 반도체, 세 번째가 BMS라고 그 백라이트 모듈 세트까지 하나를 이렇게 한 라인에서 만들어내는 예,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제품까지 뭐 OEM이나 ODM으로 개발하겠다. 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BMS 그러니까 TV를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이 사업이 와. 내년 1분기 안에 잘하면 이게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BMS 것 쪽에서? 같습니다. 네, 그 터키랑 알제리 쪽 세트 업체랑 오.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야, 이슬람 지역하고 또 친하군요. 또 터키와 알제리. 좀 그쪽에서 주요 세트 업체 중 하나랑 예, 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양산 스케줄 진행까지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내년 1분기 이쪽에서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많이 늦어졌던 옵티컬 번딩 쪽에서도 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 좀 신규로 국내 주요 세트 사업자와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야 주력 사업 4가지. 네. 그래서 사실 아마 내년에는 그 매출 규모는 확연히 줄어들 네, 것 매출은 같아요. 줄고, 예, 뭐 1조 이 정도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될 것 같고 한 몇천억 원 정도 매출액에 수익이 좀 나는 회사, 그러니까 야. 한 뭐 4% 5% 정도라도 적자 안 보고 좀 수익을 나는 회사로 그게 어디예요? 네, 탈바꿈하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의 의지고요. 어쨌든 김도영 기자가 볼 때는 좀 그런 회사 측의 그 비전 계획이 좀 딱딱 좀 실현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거. 그러니까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네. 것 중에 회사 측의 말을 좀 빌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재무구조,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확 줄어들면서 확 줄고. 상패나 관리 종목 그 지정 위험성은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좀 그런 위험성 없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 자본 총계 대비 그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 좀 올해 좀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지긴 했지만 네. 내년 상반기에는 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좀 정말 이 시가총액 200억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스몰캡인데 이준영 뭐 어떻습니까? 한번 좀 공략해볼 만한 딱 느낌이 딱 드십니까? 아니면 좀 네, 우선은 그 전에 이제 종목을 짓는 어떤 이슈들이 이제 그 부도 위험, 부채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상패 위기도 그러니까요. 몇 번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소가 돼도 사실 투자 심리 개선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신규 사업 부분이 아직까지 뭐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사 측에서 계속 체질 개선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는 주가는 한 번쯤은 재평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되네요. 그 삼성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변함없이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 아마 그 회사랑 옵티컬 본딩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회사랑? 네. 네. 얘기를 안 하고 그 회사랑 좀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방송 효과네요, 그죠? S사. 네. 삼성 그러면 뭐에다가 그 회사랑 그러면 좀 이제 뭔가 있어 보이는. 네. 그쪽.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정말 참 싸긴 싼데 이 재무적으로 아직까지는 취약함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아주 그냥 툭하면 하한가 같던 우리 DS 좀 안정감을 찾는 게 일단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죠, 그죠? 네,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일단 뭐 이제 좀 빚 갚고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도 많이 줄을 것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올해 그 팔고 나서 자산 매각하고 나서 300%대, 지금 뭐 200%대고요. 이 회사가 연말까지는 100%대로 낮추겠다라는 내부 목표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117명, 와, 10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정말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참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이 경기 침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참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900원 찍었네요. 자, 김도영 기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가란 얘기는 아니고 네.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준연구원의 사상결단 얘기 더 살떨리는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